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이 이준석, 명태균, 이 두 사람의 공천 농단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과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판을 짰고 이제 모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김영선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회계 담당이었죠. 그 강혜경이 이 국회 법사위 그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강혜경이 명태균과 자신이 나눈 통화 내용을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게 4천 건이 넘는 통화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명태균은 2022년 6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쯤 지난 그때 지방선거,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 대표였는데, 그때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김영선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뭐라고 그러냐? 명태균한테, 나 김영선 해줄 테니까 김영선이가 창원 의창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이기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혜경하고 명태균의 그 통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창원 의창 공천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가져오라는 이준석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든 비공표 조사든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지수를 이기는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김지수는 당시 창원 의창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궐선거가 두 달쯤 남아있던 2022년 4월 2일, 이제 명태균하고 강혜경 또 녹취가 있습니다. 그때 명태균이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이길까? 라고 물었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기는 것으로 나올까? 라고 묻는 거죠. 강혜경이가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명태균이가 뭐라고 하냐면, 유선전화 비율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강혜경이가 뭐라고 그랬냐? 예, 오늘 내일 하는 걸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창구는 우리가 100% 무선전화 신청을 했어요. 100%라도 이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자 명태균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니야, 유선전화 비율을 더 많이 섞어야 돼. 7대3.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선전화는 대개 연령이 좀 많으신,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유선전화 비율이 많으니까 유선전화 비율을 70%, 그리고 무선전화를 30%,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강혜경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장님,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님, 그게 아니고 그냥 무선전화를 100% 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유선전화 7대3, 이런 예, 통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명태균이가 김영선이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선이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이준석한테 갖다 주려고 강혜경은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때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이 절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잖아요. 공천에 관한 한. 그러니까 이준석이 김영선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거기에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유선 비율, 무선 비율, 뭐 질문의 방식 이런 것들 다 했겠죠.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것인지를 이제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준석 대표의 요구대로 공표조사든 비공표조사든 다 조작을 해서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달라는 공천농단의 한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이 뭔가 아무튼 마사지를 하든 조작을 하든 뭘 하든 이기는 것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것이 공천농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게 이제 거기에 그 논란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준석이 명태균을 비난하는 말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 아니냐. 녹취가 있으니까 이거 잘못 이준석이 개입하고 비난했다가는 그대로 거짓말을 하는 다시 역풍을 맞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녹취 내용이 여론조사에 관해서 뭐 유선전화, 무선전화 뭐 이런 얘기 오간 것이 2020년 4월 2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 4월 3일 이렇게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말합니다.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 해가지고 전략공천 받았어. 라고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인 강혜경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명태균이 이준석이가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것을 사무총장한테 던져주고 끝내주겠대. 이제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하지 않고 김영선한테 확실하게 공천을 줄 터이니 여론조사 더 달라. 이제 이런 거죠. 그건 뭐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로 사무총장 입을 딱 막아버리고 김영선이를 창원의창에 공천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준석과 명태균이 공천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공천 농단을 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 대목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이것은 이제 지금 와서는 물꼬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느냐. 이준석과 명태균과 김영선 이 3인이 저지른 공천농단 합작품이다. 김건희 여사는 뭐 전화 통화는 하고 명태균과 이런 전화는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영선하고 이준석하고 명태균하고 천하람하고 네 사람이 칠불사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칠불사에서 한밤중에 거기에서 아무튼 공천 개입 이것을 모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이 흘러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라는 것을 김영선이 폭로를 하고 대신에 김영선을 이제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에 영입을 하고 뭐 이런 조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때 그 모의를 칠불사 모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명태균과 이준석이
김영선이 과거에 그런 모의를 한 적이, 공천 조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칠불사 모의도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떵떵거리면서 김영선이 그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의원 그 회계 책임자로 가 있는 강혜경이한테 전화 걸어서 야, 1원 한 장 빼놓지 말고 세배의 절반 정확히 잘라가지고 나한테 보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지금 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